우리 정우주의 조선동포들. 문재인 동지가 어느 때 연설에서 근대전까지도 중국은 세계를 앞선 나라였다고 너무 진지하게 말한 적 있어. 트럼프가 북경 방문했을 때 시진핑이 좀 자랑스럽게 중국은 유일하게 지금까지 남아온 고대 문명이란 말을 했어. 문재인이나 시진핑은 언행 모두에서 일치한 중국 중심의 세계관,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뻔할 수 있어. 하지만 동방의 역사는 언제 한번 중국 중심으로 돌아간 적이 없어. 이러면서 바로 우리 동방 사회의 뒤틀린 세계관이 보여. 몇백 년간 우리 민족의 모든 외교적, 정치적 착오를 보면 이 뒤틀린 세계관에서 그 실패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어. 그럼 중국 문명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간또 대갈 미국 뒷돈받고 하는 일본 앞잡이 조선말 방송. 길다. 먼저 앞서서 결론 지어주면 중국이란 지속적인 문명 정도인 게 아니라 중국 문명이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소. 먼저 이 그림 뭐. 이게 동아시아 여러 민족 Y 염색체종 비례도표요. Y 염색체는 남자, 즉 아버지로 아들에게만 유전되는 유전물질인 건 알테고, 이 그림에서 요 네 개를 보. 각각 조선인, 일본인, 북방 한족, 남방 한족의 Y 염색체 비례에서 무슨 특점이 보여? 조선인, 일본인과 비교해서 중국인의 유전자는 무슨 특점이 있어? 조선인과 일본인은 하나의 압도적인 큰 Y 염색체종이 없어. 그러나 중국은 이 O3이란 Y 염색체가 압도적으로 커. 북방 중국인이나 남방 중국인이나 한 종류가 인구 절반을 초과하. 안 그렇소? 비해서 조선이나 일본은 큰 토막들이 큼직큼직하게 널려있고, 중국아들은 저 제일 큰 노란색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조금씩만 비벼있지. 맞지? 이건 중국이 큰 나라이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단일하다, 순하다는 걸 의미할까? 중국아들의 이 Y 염색체 비례 특점으로 우리는 수가 많지만 순결한 민족이라 떠들기죠.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는가? 그런데 난 그것보다도 이 유전자 구조에서 다른 무서운 메시지를 읽었어. 왜인가? 먼저 역사 얘기를 좀 하면 이해할 수 있어. 원나라, 청나라가 중원에 쳐들어온 침략자들이라고 당신들이 역사를 배웠지. 중국아들이 쩍하면 우리 위대한 중국 문명이 원나라, 청나라 오랑캐들인데 정복당해서 수치를 당했다, 이런 웃기는 소리를 하는데 개소리지. 왠지요? 몽골 원나라가 송나라를 멸해버렸죠. 근데 송나라가 중국 본토인이요? 송나라 지배계급은 그전 후주란 나라 사람들이고, 후주 사람들은 중원에 쳐들어온 사토인들이요. 기록에 의하면 사토인이란 돌굴족으로 분류되지만 심지어 백인 혈통이 있어. 원나라가 뭐 중국 아들인데서 나라를 뺏은 게 아니라 다른 외국 아들한테서 중국을 뺏어낸 게지. 중원 본토인들은 원래 피지배계급들이고 그저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지. 소위 중국 아들이 쟤네 말로 문화가 제일 발달했다는 중국 왕조 송나라의 지배자들이 백인 혈통이야. 그럼 그전 당나라는? 중국 역사상 제일 강대했다는 당나라가 우리 다 알다시피 선비족 계통 관롱 집단 출신이고, 또 외국놈이고, 그전 수나라도 같은 계열의 관롱 집단 출신. 그럼 중국의 첫 기틀을 잡았다는 류방의 한족 한나라는 진나라를 뒤엎은 초나라 유민들의 부구운동, 나라 되찾기 봉기운동에서 탄생한 나라지. 초한정탈, 우리 노는 장기판이 여기에서 유래했죠. 항우, 류방 다 초나라 사람아요. 근데 초나라가 뭐요? 전통 중국이라는 화하족에 들지 못하는 남만민족이야. 그래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는 막 저절로 왕을 자칭하지 않소. 주나라 천자를 무시한단 말이오. 난 너네 계통이 너네 나라 사람 아야. 중원 화하족의 예악 전통을 무시하지. 그래 한나라도 중원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야. 그럼 처음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는 상항변법을 실시한 그 상항 자신이 진나라 사람은 서쪽 오랑캐와 백적을 따르는 놈들이다, 이런 말을 한 적 있어. 백적이란 백인 오랑캐란 뜻이오. 진나라 이 안에도 뭐 백인 피가 섞인 나들일 수 있고, 하여튼 분명한 건 진나라도 중국 문명받기 나라지. 중원과 문화 풍습이 많이 다르다는 기록도 많고, 중국 자기네 학회에서 진나라가 제절에 시롱 서쪽 오랑캐들이 한 부류란 설도 있어서 중국 아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는데, 그 말이 맞지? 중국 아들은 기를 쓰고 반발한 거 보면 대부분 진실이요.
결국 진나라 야네가 중원을 침략해서 중국 고대 문명을 대표하는 주례 혹은 례악 제도를 다 부숴버리고 군현 제도를 실시했죠. 군현 제도가 페르시아 제국의 제도를 본땄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소. 야네 서역 출신이니까나 페르시아 문화에서 받은 영향이 크겠지. 페르시아는 인류 첫 번째 대제국인데 처음 방대한 관료 제도를 건립했고 거기서 배울 게 많고, 진나라는 서역 통하는 하수주랑에 자리 잡아서 서방과 제일 가까운 나라고. 하여튼 그러니 중국의 제일 첫 번째 통일제국도 외래인들이요. 그럼 소위 한족이 마지막 제국이라는 명조, 명나라는 야네 또 이상한 놈들이요. 명나라 시조 황제 주원장이 백령교 출신이에요. 이 백령교란 게 기독교 영향을 받은 페르시아에서 기원한 만이교와 도교, 불교 등 복잡한 것들이 막 섞인 겐데 하여튼 중국식 서방 짝퉁 종교요. 즉 명나라를 세운 세력이 이런 본토 문명이 아니라 서방의 짝퉁 종교를 따른 놈들이지. 명나라라는 명의가 바로 만이교의 중국식 이름에서 왔다 하오. 명, 한자를 보면 일월아요. 그게 바로 페르시아의 만이교의 이원 우주관을 뜻한다고 하고, 중국하던 자존심에 또 그게 아니다 막 반대하는 놈 많지만 야네 반대하는 거 보면 또 정설이 맞는 것 같소. 유일한 본토인 제국이란 명나라도 서방 종교 신도들이 건립한 게까나 속이 상하겠지. 그럼 지금 중국은 명나라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소? 막스주의, 공산주의라는 유럽 서방 사이비 종교가 본토인 세력을 밀어나고 만든 나라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진짜 본토인 세력은 오히려 장개석의 국민당이 더 비슷하지. 근데 대만에 떨겨놨고. 그래 지금 중국 어떤 민족주의자들은 지금 중국 공산당 세력을 중국인이 아니라 황어, 즉 노란 러시아인, 황인종 러시아인이라고 부르죠. 이런 중화민족주의자들이 공산당이 중국의 전통문화를 파괴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지 사실. 원래 중국은 전통적으로 외국 놈들이 아니면 외국 사이비 종교를 따른 놈들이 번갈아 세운 나라야.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은 원래 중국의 건국 전통을 되풀이한 놈들 뿐이지 뭐 중국 역사에서 특별히 이상한 놈들은 아니지. 오히려 대만에 달아난 중화민국이 중국 본토인에 더 가까운 중국의 건국 역사 전통에 부합되지 않은 이상한 놈들이지. 중국 본토인들이 언제 출시한 적 있다고. 그러니 중국을 정복한 몽골인 원나라나 만주족 청나라도 뭐 중국 이 땅의 전통을 되풀이했을 뿐이지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 중국은 원래 외래인들의 것이었지 언제 중국 본토인들의 것인 적이 있었나. 그래 중국이란 게 도대체 한 개의 문명으로 존재나 하기나 하나? 얘는 도대체 뭐야? 때문에 정답은 중국 문명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오. 그런데 딱 억지로 정의를 내리자면 중국은 전통적인 식민지이고 중국 본토 문화란 건 사실 말해서 노예 식민지 문화라면 제일 적합할 것 같소. 중국의 진짜 주인은 보통 북방계 알타이 민족들이지. 청나라가 쳐들어온 것도 북방의 주인님이 다시 돌아왔을 뿐이지 언제 너네 뭐 주인질을 한 적이 있었다고 뭐 흥분하긴 해. 그런데 사실 모든 민족은 다 외부 침입자들과 싸우다 융합된 역사가 있지. 조선이나 일본이나 다 그렇지. 일본 지배자들도 조선반도에서 쳐들어온 게고 고구려, 백제, 신라 귀족들 다 북방에서 쳐들어온 아들이지. 그러나 조선 역사 왕조들은 쩍하면 500년 이상이고 일본은 이때까지 황족이 변하지 않았지. 외래인이 본토화가 되고 원주민과 융합이 골고루 됐단 뜻이지. 중국 아들처럼 100년, 200년도 안 돼서 다시 새 외국놈들에게 다시 정복되고 다시 전민족이 노예화되는 이런 노릇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까 Y염색체 도표를 다시 보죠. 남자로만 유전되는 유전물질 Y염색체 종류가 조선, 일본, 월남, 몽고, 만주인, 까자크인, 중국 주변의 중요한 민족들이 다 몇 개 큼직큼직한 토막이 주요 구성이고 압도적인 큰 토막이 없죠. 뭐 어원키족이나 뭐 작은 부류민족은 내놓고 중국은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월등히 압도적으로 큰 토막과 다른 자질구레한 작은 토막들로 이루어졌어.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순한 구성은 좀 동떨어진 섬나라나 교류가 적은 작은 민족이나 생길 수 있어. 이렇게 큰 민족이, 그것도 역사적으로 인구 이동 기록이 많은 민족이 이렇게 단순한 구조가 왜 생기지? 이게 바로 압도적인 정복을 자주 당한, 즉 전통적인 피정복 민족이란 증거요.
이 살색으로 표시한 염색체 O2 조선인과 일본인에 다 있지. 만주인인 게 또 꽤 있고. 근데 왜 중국에 없나? 서로 붙어있는 나라들인데 왜 너만 없니? 조선 만주보다 상대적으로 남쪽이라서? 그럼 더 남쪽엔 월남엔 왜 있나? 중간에 끼인 중국만 O2가 없네. 연푸른색으로 표시한 C가 조선인, 일본인, 만주인, 몽골인, 남쪽이 월남인 게도 꽤 많은데 중국 아들이 적지. 특별히 중국 북방인이 왜 이럴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해석은 중국도 지금엔 없는 O2나 아주 적은 C가 옛날에는 많았다. 그러나 고대 본토 남자들에게만 존재했던 이 유전자들이 새로운 O3 유전자를 많이 지닌 정복자들에게 학살당해서 멸종지경에 이르렀다. 조선, 일본은 왜 O3도 큰 부류가 되는데 O2도 많은가? 강대한 O3 외래인이 쳐들어와서 많은 공간을 차지했지만 우리 땅의 O2를 지닌 선조들이 그래도 잘 싸워서 자기 자리를 지켜냈다. 우리는 본토인과 외래인이 치고받고 하다가 마지막에 평형을 이루어서 서로 융합된 후대들이다. 간단히 우리는 치고받고 한 후대들이란 정보가 우리 유전자에 반영됐고 중국 아들의 이런 유전자 비례는 일방적으로 남자들이 외래인에 다 학살당하고 외래인이 본토 여자들을 겁탈해 생긴 후대들이란 증명이지. 인구 이동 역사 기록이 많은데 그러면 유전자 교류가 불가피한 게고 당지인이 깨끗이 학살당하지 않고선 중국 아들처럼 이런 남자의 단순한 유전자 구조가 나올 수가 없지. 중국 사람은 피정복 인구란 걸 유전자적으로 설명하지. 피정복 역사가 제일 많은 중국 역사 기록을 유전자 테스트가 다시 증명해주지. 사립체, 미토콘드리아라는가? 이건 Y 염색체 유전 물질과 달리 여자로만 후대에 유전되는 방식이지.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여자로만 유전되는 사립체는 중국 사람들이 다양하오. Y 염색체는 단순한데 여자로 유전되는 유전 물질은 다양한데 남자들로 유전되는 유전 물질은 단일하다. 정복자들이 남자들만 멸종시키고 여자들을 빼앗았다는 것을 또다시 증명하지. 이 중국 사람들은 남존 여비하면 안 되는데 여성 후대들이 생존율이 더 높은데 그리고 보다시피 북방 한종이 남방보다 더 단순하다. 정복자가 북방에서 오고 북방인이 인명피해가 큰 역사 사실과도 일치하지. 중국 아들이 전투력이 약하고 쩍하면 정복당하는 피정복 인구란 설명이 아니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유전자 테스트와 역사 기록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조선인, 일본인, 만주인, 월남인까지도 남자 선조들이 잘 싸워서 자신의 유전자를 지켜낸 거고 우리에겐 중국이 없는 더 유구한 고대 동방인의 유전자가 살아있다는 설명이요. 조선인, 일본인, 만주인, 월남인 우리야말로 진짜 역사 깊은 동방인들이지. 중국 아들 자넨 어디서 구부러온 놈들이야? 어디서 부끄럽지 않아서 감히 조선 문명이 남한테 자꾸 당하는 약소 문명이라고? 야네 어디서 제 애비 누군지도 모르는 구부러운 천한 놈들이. 역사 기록과 유전자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후대란 걸 쌍으로 증명하지. 완전 쌍코피가 터져가지고 어디가 남이 걱정을. 중국 아들이 인터넷에서 조선 민족은 약소 민족이 돼서 주위 강국들이 심심하면 와서 강간하는 나라다 이런 악랄한 욕을 하고. 근데 유전자를 보니 야네가 딱 어디 가서 강간당한 유전자야. 언제 공자가 조선인이란 소문이 돌았죠. 그래서 중국 인터넷에서 완전히 생지랄 떠들었는데 그런데 사실 그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소. 고대 중원 사람들과 지금 조선 사람들의 유전자가 더 유사할 가능성이 되게 크지. 중국 대륙의 인구는 자꾸 학살당하고 씻겨서 원래 유전자가 적지. 인류 역사는 이렇게 잘 나오. 남자로 태어나면 수시로 자식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피를 흘릴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평화가 몇십 년이요. 인류는 탄생할 때부터 죽이고 강간하고 그런 역사고 요 몇십 년 우리가 평화를 누려서 이게 영원할까? 평화의 원칙으로 인도적인 방식으로 이런 개소리는 다 쇼이고 대방을 무마한 수법이지 우리 자신이 정말 믿으면 안 되지. 우리는 평화 시기에도 항상 피를 흘릴 준비를 해야 우리 자손들이 살아남소. 지금 아들이 얼굴을 빤빤하게 만들고 그 탄 냄새 나는 맛이 없는 스타벅스 커피 들고 댕김에 심심하면 미국군 일본 놈이 미개하다고 반미 반일 시위하며 제 혼자 문명인 척하는 그 여유로움이 어쩌면 먼저 사람들이 피로 바꿔낸 세상이요. 야, 커피도 좀 새콤한 맛을 좀 남기게 굽어야 진짜 커피 향이 좀 돌지. 그 싹 태우고 와서 커피콩 바비큐 쟤를 물 타먹니? 이름 진 거 봐라. 쟤를 물 타먹으면서 아메리카노. 에이씨, 아메리칸 커피를 할 게지 닭살도 없겠어 개새끼들. 야, 오히려 KFC 커피 맛이 좀 더 낫은 것 같더라. 아메리카노. 에이, 더럽도록 해서 그래.
우리는 적들의 후대들을 이런 문명한 스타벅적으로 만들어야지. 우리 자식 교육을 이렇게 하면 큰일이요. 그래, 시진핑 말이 웃기지. 너네 무슨 유일하게 남아온 고대 문명이야. 옛날 중국과 너네 무슨 상관이야. 문화 기술이 정복자들이 가져온 게고 유전자마저 수없이 빈번하게 정복자들한테 씻긴 게고 너네 무슨 계승성이란 게 있니. 중국 문명이란 존재하지 않소. 너의 식민지 문화일 뿐이지. 중국 아들이 우리 위대하고 강대한 중화 문명이 100년 동안 서방 멸강들의 짓밟히고 뭐 어쩌고 그래서 치욕의 이력사고 저쩌고. 너네 언제 안 밟히고 산 적이 있니? 너네 원래 주인이 돌골족이 됐다, 선비족이 됐다, 몽골족이 됐다, 만주족이 됐다. 막판에 서방 멸강이 주인질 좀 했는데 뭐가 적응 안 돼서 불만이야. 지금 또 노이즈라지. 위챗에서 공산당 한 짓거리들이 한마디에 나오면 모두가 부들부들 떨고 야, 정치를 말하지 말자. 정치를 과문할 권리가 없는 게 격대로 바로 노예들이지. 지금도 중국인들이 노예 처지는 원래 전통에서 이어온 게지. 유일하게 중국 본토인에 제일 가까운 정권 대만을 오히려 중국 아들이 제일 기를 쓰고 욕하지. 구라파 사이비 종교를 추종하고 소련화된 주인들 밑에서 노예질한 주제에 중국 문명이 위대하다면서 진짜 중국 본토인 정부를 제일 증거하지. 얼마나 웃겨 이게. 그래, 중국 문명이란 존재하지 않소. 딱 정리를 내리자면 결국은 너의 식민지 문화일 뿐. 이게 바로 중국 문명의 본질이요. 계속해서 중국 역사의 본질을 말해보기로 하고. 근데 말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할게요.